안녕하세요.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저희가 하는 신체 진찰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검사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유발되는지도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환들, 우리가 척골신경이나 아니면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을 반드시 감별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그러니까 손목 터널 내에 압력이 증가되는 동작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혹은 일상생활 중에 손바닥, 손목에 진동이 가는 동작, 흔히는 전기톱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예로 드는데요. 그런 동작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동작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업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조기를 차고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쉬시거나 혹은 주사를 맞거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언제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회복에 얼마나 걸리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특히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무지구라고 하는 근육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복은 환자분마다 천차만별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손을 쓰고 2주 후에 실밥을 뽑은 이후에는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고, 통증이 너무 심했다거나 아니면 증상을 겪은 기간이 4년, 5년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무지구에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정중신경이 눌리는 동작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손목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동작, 혹은 전기톱같이 손에 진동이 많이 가는 동작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아주 쥐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상이 키보드 마우스를 쓴다고 해서 유발이 되지는 않겠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를 쓰면서 무지구와 손목 터널 부분이 책상에 눌리는 동작들은 조금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불편하다 하면 그 동작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 동작들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은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잡았다, 키보드를 사용한다 했을 때 눌리고 불편하고 손가락 끝이 저리다, 아프다 하시면 무지구라고 하는 부분, 혹은 손목 터널 이 부분이 눌리지 않게 버티컬 마우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패딩을 해서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줄이 많이 부을 수 있는 직업들, 혹은 손목을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는 직업들이 되겠는데요.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특히 몸을 많이 쓰는 일,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당뇨가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기톱을 사용하시는 혹은 손에 진동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겠구나, 혹은 생겼을 때 잘 낫지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촉발성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100%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증상이 하루 이틀 만에 진행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병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증상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점점 심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주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오래되거나 증상이 심하면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무지구라고 하는 부분의 근육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빠진다든지 하면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통증이 있고 손목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저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눌리는 부분은 손목 부분이 맞습니다. 정중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손목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증상은 처음에는 보통은 손끝부터 나타나요. 손끝이 저리다거나 아니면 손끝에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혹은 손가락 쓰기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있다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사실은 손목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있는 질환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시면 가까운 정형외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흔히 하시는 질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